안녕하세요. 뇌과학 리뷰 내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병혁 학생께서 나오셨어요.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대승 교수님 연구실에서 치매 연구를 하고 있는 최병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네. 지금 박사 과정에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정재승 교수님께서는 의사결정에 관련된 신경과학 연구를 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할 일이 있을 때 뇌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네, 맞습니다. 그 연구실에 계시고. 네, 근데 치매 연구를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의 이런 행동들도 저희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서 이런 의사결정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뇌가 약간 망가지거나 문제가 좀 생겼을 때. 생겼을 때 또 의사결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이제 1월 4일 사이언스 논문에 이제 보시면 제목이 Balancing Risk Return Decisions 해가지고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과정에서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논문을 그럼 간단히 한번 제목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치매 연구도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뇌 질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중독 증상이라든지 네. 이런 도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원숭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선택과 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선택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먼저 보고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을 했을 때 원숭이들이 우리가 이제 도박에 중독되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가 또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가를 보면서 원숭이나 또는 이제 사람에게도 응용 가능하다면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선택을 많이 하는 중독 증상이 나올 때 어떤 뇌 영역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 논문이라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으면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방 세게 가는 거야. 네, 이런 거 할 때 과연 그쵸. 뇌가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이제 원숭이 실험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영역이 메소프론털 서킷이라는 어떤 영역을 찾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 리스크가 있는데 어떤 리워드가 있는 것과의 컴퓨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큰 논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우선은 제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이제 원이 있는데 네. 원숭이도 실제로 이렇게 봤습니다. 네. 제가 원숭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 파란색 원을 누르시면 90% 확률로 111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고 네. 오른쪽 녹색 원을 누르시면 10% 확률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1,000만 원. 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유 고민되네요. 10% 1,000만 원과 90% 111만 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가치는 비슷한 거죠. 확률당. 네,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제가 자주 언급할 단어가 expected value, 이제 네. 앞으로는 EV라고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서 이 EV 값은 양쪽 다 약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트 가면 뭐 그람당 몇백 원 이거 써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확률이 낮지만 큰 돈 벌 수 있고 네, 높은 확률이지만 그거보다 낮은 돈을 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라면 이제 90% 걸겠습니다. 확실히 네. 교수님이 되시려면 안전한 길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게 그런 아닌가 건가요? 네. 싶은데 만약에 이 EV 값이 다르다면 10% 확률로 10억을 받으실 수 있어요. 10억이요. 네. 10%. 그럼 절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10% 정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면 네. 다 10%를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대치가 훨씬 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 기대치에 따라서 원숭이 선택이 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보상의 이 EV 값을 똑같이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EV 값을 똑같이 만든 상태에서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기대치가 좋으니까 선택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똑같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확률의 문제로 이걸 얻을 확률이 높고 낮고 그래서 리스크가 있고 리워드는 크거나 리스크가 적고 리워드가 적은 이런 상황에서의 선택할 때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90% 확률은 로우 리스크 근데 리턴도 작은 로우 리턴 LL 값이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LL. 네. 그다음에 이제 녹색 같은 경우는 낮은 확률이지만 그 리스크가 크죠. 근데 밸류가 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H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택을 하면
보시는 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로우리스크 할 것 같은데 또 남성분들 이런 분들 좀 많으세요. 무조건 한 방이지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이리스크를 선택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영향을 미치는데 영역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벤트럴 브로드만 에리어 6, 6V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된 부위가 V6. 네, V6. 6V. 6V. 예. 이제 요 영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할 수 있고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더 큰 걸 원하거나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거나 하는 그 성향이 저기에 있는 뉴런들의 어떤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 네. 이런 내용이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발표 연습을 하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네. 저 이제 헬스장 트레이너 선생님한테도 이제 설명을 해보면서 왜냐면 재밌게 들으셔야 되니까 이제 해봤는데 다들 궁금해하는 게 이런 도박 성향 같은 걸 연구할 거면 그냥 이렇게 대화하면서 정말 왜 이런 선택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좋지 네. 왜 굳이 원숭이에게서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물어보면 편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원숭이한테 했을 때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뇌과학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사람한테는 못하지만 네. 원숭이나 이 동물들의 뇌의 특정 부분을 저희가 빛으로 자극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옵토제네틱스라는 기술인데 이 연구에서는 그냥 원숭이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선택할 때 또는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선택할 때 뇌가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본 것뿐만 아니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택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을 이 기술로 활성화시키면 로우리스크를 선호하던 원숭이가 갑자기 하이리스크를 선호할 수 있게 될까? 또는 하이리스크를 선호하던 원숭이가 로우리스크를 선호할 수 있게 될까? 까지 봤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 사람한테도 볼 수 없었던 흥미로웠던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 저희 영상에서도 사실 옵토제네틱스 광유저랑 많이 다루긴 했고 그렇죠. 요즘에 아주 기본적인 툴이 됐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침습적인 인베이시브한 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뇌에 직접 뭔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뭐 바이러스 같은 걸 인펙션 시키거나 거기에 이제 옵틱 파이버 같은 걸 넣어서 빛자극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뇌 손상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에게는 할 수 없고 주로 동물 실험에서 많이 되죠. 네. 사실 이제 마우스나 이런 동물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지만 최근에는 좀 더 이제 최근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원숭이에서도 뭐 칼슘 이미징이나 이런 옵토제네틱스나 이런 침습적인 방법들을 이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는 이제 사람이랑 훨씬 더 행동적에서는 비슷하고 근데 이런 침습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했을 때 진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뇌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툴과 원숭이라는 그 실험 동물의 조합이 되게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보통 사람의 행동을 많이 연구를 했었었는데 사람 행동에서도 물론 볼 수 있는 장점들이 많지만 그렇죠. 원숭이로 했을 때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되게 또 행동 연구에서는 또 새롭다라는 것을 이번 논문을 보면서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연구가 실제로 사람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브로드만 에리아 6가 원숭이 뇌에도 있지만 사람의 프리모토 콜텍스에도 해부학적으로 유사한 것들이 있다라는 선행 연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결과를 무조건 사람한테 바로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람도 굉장히 영향력 있게 비슷한 뉴럴 서킷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마다 뭐 설치류 아니면 이런 영장류 혹은 사람의 뇌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뇌의 구조는 굉장히 또 비슷해요. 그렇죠. 뇌관이 있고 시상이 있고 뭐 히포캠퍼스, 뭐 콜텍스 이런 것들 구조는 저 주위에 있는 뇌 영역이 사람에도 있고 이제 특히나 원숭이랑 사람을 비교하면 더 비슷하죠. 그렇죠. 말씀하신 원숭이에서 발견된 6V 영역이 사람에서는 이제 프리모터 콜텍스가 정의돼 있고 그래서 유사한 영역들이 있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이 원숭이에서 6V라는 요 영역이 어떤 일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나요? 여기에서도 이제 사람에게서도 프리모토 콜텍스로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행동
이나 이제 모토콜텍스와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모토콜텍스랑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논문에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뭐 미러 뉴런이라든지 이런 뉴런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미러 뉴런이라 하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의 이렇게 행동을 네. 한번 손 모양 해주시겠어요? 하면 저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손을 네. 펴고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렇게 이제 행동 상대의 행동을 보고 내가 따라하는. 맞습니다. 네. 그걸 따라 하게 됐을 때 이제 활성화가 돼서 뭔가 초반에 아기들이 학습을 하거나 또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도와주는 뉴런인데요. 그 뉴런들도 이제 이 영역 근처에 있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근처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그런 역할들이 발견이 됐던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쉽게 다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아까 10,000원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했지만 원숭이도 똑같이 원을 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들을 막 자기들 선택을 해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원을 했을 때는 한 번에 큰 보상이 나오는구나. 또 다른 원을 선택했을 때는 이거는 자주 나오지만 좀 적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원숭이들이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런 그림으로 주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숭이가 선택하고 보상은 뭘로 받는 거죠, 여기서? 보상은 저는 처음에는 약간 달달한 주스나 맛있는 거. 아니면은 보통 동물들은 이제 조금 더 중독성을 일으켜야 되니까 코케인 이런 걸로 할 줄 알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물을 줬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마른 상태로 원숭이를 이제 물을 주지 않고 이 실험을 할 때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목마를 때의 물은 굉장히 큰 보상이니까요. 네. 사실 동물 실험을 해보다 보면은 다른 보상들보다도 이런 이제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주는 게 굉장히 확실한 보상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다르게 사람은 사실 이제 처음부터 확률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지식적으로 전달해 주지만 이 원숭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기가 계속 해보면서 터득을 하는 건가요? 네, 터득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이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로리스크 로리턴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 버튼을 누를 확률이 높아졌는가,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사실은 초기에는 모르니까 이것저것 계속 누를 거고 네. 그러다 배워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확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높으냐 그런 걸 계산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이 보상이 값이 한쪽이 너무 크거나 하면은 네. 당연히 하이리스크 확률이 낮더라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10억 준다고 하면 10%라도 누르실 거라고 그러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연구에서 보시면은 이제 축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축이 있고, 이건 이제 퍼센트로 10%, 90% 확률로 보상을 제공한다는 의미고요. 확률 퍼센트. 네. 그러니까 윗부분은 주어진 이제 보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당연히 이 보상들에서 아까 저희가 계산했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동일한 것들을 줘야 원숭이가 내가 확률이 낮더라도 여기 물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걸 선택해야겠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저희가 통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여러 세팅에서 익스펙테이션 밸류 값들의 이 값들은 다르게 하지만 주어진 선택지는 밸류 값이 다 동일하게끔 세팅을 해서 실험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쯤이 아까 말씀하신 10% 10억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할 때는 요 하나의 로우 네. 값들을 규정을 해서 네. 이 EV 밸류가 같게 네. 실험을 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곡선을 타는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은 과연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를 네. 보시면 동일한 익스펙테이션 밸류 값들을 이제 y축을 고정하고 보셨을 때 이제 프로버빌리티가 낮은 10%대지만 보상이 항상 많았죠. 네. 의 비율에서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뭐 초록색이 더 많이 하는 네, 건가요? 많이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색깔이 짙어질수록 선택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되겠습니다. EV 밸류가 어느 단계에 있던 네. 그걸 일단 고정을 해놓으면 네. 원숭이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 방을 노렸다는 얘기군요. 네, 근데 이게 네. 이제 실험 초반에 측정된 값이기 때문에 초기에 네. 초반에는 아무래도 우연찮게 버튼을 막 누르다 보면 뭐 왕창 쏟아지는 그렇지, 게 쏟아지는 너무 게. 큰 보상이 돼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버튼의 선택 비율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 원숭이만 나타나는 경향은 아니고 총 6마리의 원숭이가 이 실험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6마리의 원숭이 다 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라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실험에서 원숭이를 서브젝트로 했을 때 6마리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아마 네. 이 원숭이 이름이
HJY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네. 6마리만 원래 시작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그럴 있다라는 수도 생각을 있겠군요. 했는데 네. 6마리 결과면 되게 많은 결과가 공통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때 초기에는 적어도 이제 하이 리스크에 대한 선호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EV 값이 달라졌을 때도 하이 리스크를 선호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EV 값에 상관없이 하이 리스크를 초반에 선호했다. 저는 원숭이랑 좀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 6V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정말 이런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까를 보고 싶어서 우선은 여기 무시몰이라고 하는 특정 뇌 영역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뮤시몰이면 이제 가바 아고니스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니비토리 작용을 강화시키는. 네. 그래서 그 영역을 억제하고 있는. 네. 네. 그래서 물론 그 부분만 하면 이제 당연히 실험군 통제 변이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뇌 부분 뭐 DACC라든지 OFC라는 영역도 같이 해서 이 무시몰을 투입을 했을 때 여기저기 이제 투입을 네. 해봤을 때 여기 Y축이 이제 이후와 이전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호하는 경향이 얼마나 더 뛰어났는가를 보시면 처음에는 값이 컸다가 무시몰 투하하기 이후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게 차이가 없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영역은 전과 후가 사실상 이 값 차이가 처음과 후반의 선호도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이 아리아 6 6VV에 투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선호도 차이를 보였다라는 것에서 이 영역이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을 좀 선호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에 증명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여기는 오비터 프론털일 테고 네. 뭐 엔티리어 생귤레이 콜텍스 같은 걸 텐데 그러니까 콜티컬 영역의 몇 군데에다가 이제 이니비션을 시켜서 그 뇌 영역의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을 때 이 리턴에 대한 차이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봤더니 우리가 아까 이제 언급한 6V 영역은 그렇죠. 그 영역이 그 영역의 활동이 억제되면 그때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호하는 경향이 줄어들더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호하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당연히 이제 살린으로 투입을 했을 때는 거의 변화가 전과 후에 보이지 않았다. 네, 컨트롤 그룹. 컨트롤 그룹 네. 실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숭이 2마리가 이제 희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행동 패턴도 보시면요. 투입하기 전에는 이제 이 10%대 선택 비율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무시몰을 투입하고 나서는 30분, 1시간 지났을 때 점점 기울기가 감소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버빌티 차이에 따라 선택 비율이 거의 없어서 평평한 그룹 보고 있다가 24시간 지나가서 이 무시몰 효과가 사라지면은 다시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뮤시몰의 효과인가요? 네,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이펙트가 있다가 네, 24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제거되기 때문에 다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선호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효가 되게 천천히 나타나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만 하면 사실 정말 저 영역이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가가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저자들 같은 경우는 이 에리아 6의 도잘 부분, 벤트럴 부분을 나눠 가지고 각각 따로 스페시픽하게 이제 광 유전학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실험 세팅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실험 방법론이 있지만 이제 필드에서는 주로 이런 약물 투여 실험들을 퀵 앤 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빨리 해보고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긴 한데 정확히 이게 어떻게 퍼지는지 어디가 영향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실험 기법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영역에 더 세분화해서 좀 더 위쪽, 좀 더 아래쪽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이제 광유전학을 통해서 아마 더 연구를 해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미지도 보여드릴 텐데 이콕이라고 해서 뉴런들이 활성화됐을 때 나오는 시그널들이 있어요. 네. 그 시그널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이 각각을 자극했을 때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가 또는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선택을 했을 때는 또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가까지 네. 이제 저자들은 같이 측정을 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네. 후반부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코그는 사실 이이지랑 좀 비슷하죠. 네. 이이지보다는 좀 더 침습적으로 이제 일렉트로드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뇌 신호를 전기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극과 레코딩을 다 한 실험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면 윗부분 같은 경우는 LED ON이라고 되어 있죠. 네. LED ON, OFF를 기준으로 이게 기울기가 1이면은 거의 선택을 동일하게 했던 기준 라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벤트럴 부분, 아래쪽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가 광유전압적으로 자극을 했을 때 원숭이들 선호가 이제 조금 이 1 기준에서 양수분, 윗부분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더 선호하는 선택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이 도잘 부분을 자극했을 때는 훨씬 더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도잘 부분 자극을 했을 때는 로리스크를 좀 더 선호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VLPFC 더 위에 네, 더 윗부분을 자극했을 때는 거의 1에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별 상관없더라. 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 저자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제 아까 얘기할 때는 그 영역이 하이 리스크를 더 촉진시키는 더 강화시키는 걸로 얘기했지만 좀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 영역 중에서도 제일 밑에 부분 벤트럴 그렇죠. 영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호하게 그거보다 살짝 위쪽 도절 영역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좀 더 선호하게 만들더라 자극했더니 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 보상 강도 때문에 나타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바꿔가면서 또 이런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on과 off에서 이 어떤 패턴을 보이지 않고 이 원 같은 툴과 원숭이라는 그 실험 동물의 조합이 되게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보통 사람의 행동을 많이 연구를 했었었는데 사람 행동에서도 물론 볼 수 있는 장점들이 많지만 그렇죠. 원숭이로 했을 때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되게 또 행동 연구에서는 또 새롭다라는 것을 이번 논문을 보면서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연구가 실제로 사람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브로드만 에리아 6가 원숭이 뇌에도 있지만 사람의 이 프리모터 콜텍스에도 해부학적으로 유사한 것들이 있다라는 선행 연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결과를 무조건 사람한테 바로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람도 굉장히 영향력 있게 비슷한 뉴럴 서킷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종마다 뭐 설치류 아니면 이런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도자 부분을 자극했을 경우에는 프로버빌리티가 높은 부분 의 선택 비율이 원래보다는 떨어지는 경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로리스크 선택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두 결과는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것과 같은 결과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또 다르게 봤을 때는 라이트 on과 off를 했을 때 경향성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고 이게 보라색과 검은색이 겹쳐져 있는 그래프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네. 완전 동일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계산하는 게 또 상대값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역을 자극하면 무조건 하이 리스크를 누른다. 혹은 반대 영역을 자극하면 무조건 로우 리스크를 선호한다. 이렇게 행동이 변하는다기보다는 그렇죠. 상대값이 그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더 선택의 충동을 그쪽으로 더 많이 느낀다라든지. 그러니까 이 영역이 이제 모터 아웃풋으로 직접적으로 명령을 보낸다는 그런 패스웨이라기보다는 이런 그 기대치와 결과에 대한 어떤 값을 밸류를 코딩하는데 컴퓨테이션 하는데 필요한 영역일 거라고 보기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이 저자들이 또 궁금해했었던 게 이게 과연 이런 효과가 누적될 수 있는가? 누적된다. 네, 그러니까 네. 보상을 계속 받거나 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네. 이 한방 맛에 이제 우리가 빠져든다. 도박 중독될 때. 네, 약간.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앞부분까지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자들은 이제 원숭이들한테 이런 자극을 계속 줘가면서 이 원숭이들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봤었는데요. 이 결과 원숭이 제의를 보시면요, 초반에 10세션 전까지는 그냥 원숭이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계속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까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하이리스크를 조금 더 선호했지만 원숭이들이 계속 이제 누르다 보니까
로리스크로 꾸준하게 물을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숭이 같은 경우는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과 로리스크 로 리턴을 뺐을 때 값이 거의 7대3, 0.7까지 떨어지게끔 로리스크를 선호하게끔 됐었었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됐군요. 네. 근데 이제 저자들이 하이리스크 맛도 한번 봐봐 라고 하면서 벤트럴 부분을 이제 오토제닉하게 자극을 했을 경우에 하이리스크를 선호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앞서 봤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자들이 이 자극을 굉장히 자주 줬어요. 굉장히 자주 줬더니 원숭이가 이제 한방 맛에 중독이 돼 버려가지고 이제 자극이 없더라도 이제 이 하이리스크를 계속 선호하는 경향을 그 보이고 있고요. 뒤쪽은 여기 하얀 부분들은 자극을 따로 해주지 않은 이게 피리어드인가요? 보시면 점들이 번갈아 가면서 찍혀 있거든요. 네네네. 겹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다른 논문 보면, 다른 결과를 보면 점 사이 위치에 따라서 줬는지 안 줬는지 행동 그 선호도 차이가 확 달라지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네네. 근데 여기는 자극이 없더라도 검정색이 이제 LED 네. 오프니까. 오프니까 자극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이 하이리스크 버튼을 선호하게 됐었고,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렇게 한번 중독이 된 원숭이는 아까 저희가 이 파란색 지점 도잘 부분을 자극했을 때는 로리스크를 선호하게 바뀌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때부터는 로리스크 선호 버튼을 눌러줘도 원숭이들이 로리스크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리스크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원숭이 제이가 저에게 남겼던 교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그러면 살짝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말씀하신 게 이게 결국 다 한 동물로부터 나온 데이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베이스 라인이 이렇게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여기는 요거 한 번, 그 다음 거 한 번, 그 다음 거 한 번, 그 다음 거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빚을 준 트라이얼에서 그러니까 안 준 트라이얼에서 네. 그런 식인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빚을 안 주고 있는 이 까만 선도 같이 올라가서 하이리스크를 더 선호하게 됐다. 맞습니다. 몇 번 그거 하다 보면 그걸 더 선호하게 되는 그렇죠. 결과네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서 결과를 얻기 시작하면 네. 이렇게 이제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 실험에서는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거를 너무 자주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원숭이 H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조금 조절해 가면서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라색 점들이 훨씬 아까보단 적게 찍혀 있죠. 네. 네, 조절해 가면서 줬을 경우에는 이제 보라색빛이 하이리스크를 선호하게 됐다가 보라색빛이 끊겼을 때 요 보면 확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덜 선호하게 됐다가 다시 좀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가 이제 왔다 갔다 포화됐다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이렇게 이제 이 빛의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럼 이렇게 이제 좀 선호하게 된 원숭이가 로우 리스크를 선호하게 되는 도잘 부분을 자극받으면 다시 좀 덜 선호하게 될까를 보면은 이제 조금씩 선호도가 감소를 하거나 또는 로우 리스크 자극을 받았을 때는 확실하게 선호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쪽 왼쪽 제이 마우스에서는 몽키죠. 그렇죠. 몽키제. 여기는 이제 자극을 하도 자주 줘서 이미 강화가 너무 많이 된 동물 같은 경우엔 나중에 이 파란색 영역을 자극해도 돌아오질 않는데 그렇죠. 이거 그냥 가끔 몇 번 했던 동물들에서는 그 반대쪽 자극이 됐을 때 다시 금세 확 떨어지는 되게 재밌는 결과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까 그 보라색 자극, 그러니까 벤트럴 부분 자극은 중독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는 과연 이런 중독 증상이 나타날까를 좀 이제 보고 싶어서 저자들이 로우 리스크 자극만 줬던 몽키 C인데요. 같은 경우는 저 자극을 줬을 때는 확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보라색과 다르게 자극이 없는 검은색 선은 계속해서 위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보라색과는 다르게 로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로리스크 자극 받았을 때는 로리스크 선호가 증가는 했지만 이게 이제 아까처럼 중독처럼 돼서 자극이 없을 때까지도 로리스크를 항상 선호하게 되거나 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영역이 이제 지속적으로 미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다른 측면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좀 클라이맥스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코그 이제 저희가 뇌 시그널을 좀 하는 건데 왜 아까 안 보여드리면 좀 징그러워요. 네, 실제 보면 이제 콜텍스에 직접 이렇게 시그널을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숭이들의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택할 때 이제 뇌에서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그널을 저희가 항상 궁금한 게 사람이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처럼 이 시그널에서 이 원숭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채널에서 나온 시그널들을 이제 저희가 그 DPCA라는 방법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채널에서 시그널들이 나올 텐데 이 시그널들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구분한 시그널과 이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계산한 시그널로 이제 분류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시그널들 분류된 걸 가지고 이제 이들은 디코더라고 하는 이 뇌파 시그널을 가지고 과연 원숭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역으로 이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원숭이는 이 디코더가 행동이겠죠. 이 하이리스크 버튼 누르기, 로우리스크 버튼 누르기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행동을 보지 않고도 이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해석해주는 디코더를 개발을 했고요. 이 디코더를 학습시킨 후에 실제로 이 시그널을 가지고 봤더니 아까 봤던 그래프와 굉장히 흡사한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하이리스크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디코더가 보는 결과도 나왔고, 대신에 이제 저자들이 좀 강조했던 거는 디코더가 실제 로우리스크를 선호했던 것보다는 더 크게 로우리스크를 선호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경향성을 거의 다 맞추는 디코더를 만들었다라고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요즘 좋은 논문들에서는 이런 컴퓨테이셔널 디코딩이 약간 하나의 정석적인 방법처럼 많이 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또 이제 사람의 이런 이콕은 못하지만 EEG 시그널을 가지고 네.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예측하는 디코더를 개발하는 것에 저희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좀 흥미로웠고, 근데 실제로 사람 같은 경우는 EEG가 위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좀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디코더 만들기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이 진짜 콜텍스에서 바로 찍으니까 와, 이 디코더를 이렇게 깔끔한 디코더를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코딩에 아주 이제 직관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뇌 시그널을 읽어서 행동을 실제 보지 않고 이 신호를 읽은 것만으로도 이 행동이 어땠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반대 방향으로 그런 기법이고, 그걸 증명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분석해낸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다 재증명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고, 여기서도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행동과 잘 매치가 됐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뇌를 자극했을 때 나오는 뇌파에서도 그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원숭이 행동에서 디코더한테 이제 정보를 줬어요. 우리가 도잘 부분을 더 많이 자극할 거야, 또는 벤트럴 부분을 더 많이 자극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디코더가 실제로 원숭이들이 뇌 그 부분을 자극받았던 것처럼 행동이 변할게끔 예측을 했는가 라고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도잘 부분을 자극했을 때는 1에서보다 윗부분에 더 많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도잘 부분을 자극받았을 때는 이제 로우 리스크를 더 선호하게끔 바뀌었다라고 예측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 이콕으로 측정한 이 영역의 뇌파 신호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이 좋은 저널에 실릴 수 있었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그러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지과학 측면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뭐 제일 그 팬시한 기법 중에 하나는 fMRI 같은 게 있겠고, 하지만 그 우리가 현상이나 행동을 해석하는 건 좋은 반면에 그 실제 뉴럴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직접 관찰하기는 상당히 제한점이 있고, 반대로 이제 마우스 같은 서브젝트를 써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는 좋지만 이걸 실제로 인간의 행동과 연관시키는데 많은 한계점들이 있고, 근데 이제 원숭이라는 모델에서 이런 침습적인 방법도 이용하고 행동적인 해석까지도 잘 겹칠 수 있고 이런 강점이 있는데 그걸 되게 10분 잘 활용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사람 행동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으로서 이 결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이 논문에서도 언급하기도 했고 실제로 저도 알고 있었던 논문이 뭐냐면은 저희 파킨슨 디지즈 아시죠? 파킨슨 디지즈가 도파민이 이제 덜 나오기 때문에 치료제들이 도파민 리셉터 아고니스트 치료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킨슨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약을 처방했던 사람들이 갬블링 중독, 그러니까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향성이 많다라는 저널들이, 논문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저널에서도 이제 이 파킨슨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처방한 사람들이 더 쉽게 이 도박 중독에 저희가 빠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파킨슨병이 있을 때 도파민을 처방받은 사람들이 높아지는 건가요? 처방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아. 약을 여기서 보면은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파미렉솔, 네. 이 치료제 파미팩솔, 파미팩솔? 예. 이 약을 처방받은 파킨슨 환자들이 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파민 리셉터 아고니스트니까 마치 도파민이 릴리즈된 것 같은 상황을 모사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 앞선 연구랑 비교를 하자면 아마 VTA에서 VTA가 이제 도파민을 뉴런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그 6V 영역으로 프로젝션하는 도파미너지 인풋들이 자극될 때 이제 그런 하이 리스크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고 그렇죠. 아마도 이제 도파민 취지 이제 약물로서 투여가 됐을 때도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자들도 이 결과가 사람한테 바로 적용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서킷을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람한테서도 유사한 연구를 하고 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을 지금은 저희가 설명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냥 도파민이 좀 많아졌으니까 뭐 도박에 좀 더 잘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도박으로 얻어진 도파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도박 중독이 된다라고 연결시키기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자들은 이렇게 입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가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디스커션에서 언급하는 것을 봤을 때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실제로 이 약을 처방받았을 때 말씀 주셨던 거 VTA에서 이 6V로 가는 이 부분이 자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 약물로서 도박 중독에 파킨슨 환자들이 빠지는 것에 대한 서킷을 저희가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저희가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네. 원숭이 연구였던 만큼 이제 휴먼으로 전환되기가 좋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재밌는 논문이었어요. 특히나 원숭이에서 우리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게 되는 혹은 이제 반대를 더 선호하게 되는 뉴럴 서킷이 어떻게 분포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연구였던 것 같고 또 이제 전공하고 있는 또 연구하고 있는 내용과 맞춰서 또 발표를 해주시니까 이해하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주 나오시면 좋겠네요. 저도 네. 보통 논문을 읽을 때 네. 그냥 이제 저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께 설명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깊게 공부하게 되는 것 같고 그쵸? 설명을 하고 나니까 저도 더 재밌어가지고 또 뭐 디시전 메이킹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또 한번 치매에 관련된 좋은 저널이 나오면 그걸로 또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너무 있습니다. 좋죠. 예.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맞을 때 또 본인 관련된 연구 논문을 또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연구 발표, 아니요 논문 발표. 논문 발표. 제 연구였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의 발표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